안녕하세요. 예, 철수가 만난 사람의 경철수입니다. 예, 오늘은 허창원 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님 모시고 내년 4.10 총선 전망 한번 들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낙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그 허창원 수석 대변인 보시면 청주 1년도 일찌감치 사무실 내시고 내년 4.10 총선 청원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청주를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당내 예비 경선에서 좀 고배를 마시기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전 충북도연으로 청주 대연제한상가와 청주 상당공원을 아우르는 청년특구 조성과 퇴근길 시민과 수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는 열린 시정의지 등의 공약 표명으로다가 적잖은 울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좀 인사 좀 나눠보고요. 내년 4.10 총선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당이 떨어지는지 좀 그 피곤함을 좀 느껴가지고 좀 활력을 좀 잃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석 대변인님이신데 편의상 대변이라고 좀 불러드릴게요. 네. 예, 그게 더 나으시죠? 왜냐면 네. 너무 길어서. 네, 그렇게 하시죠. 호칭이 좀 어려우니까 네. 독자분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저희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녹화방송이었잖아요. 네. 영상 인터뷰하고 오랜만에 저희 사무실 찾아주셨는데요. 네. 하필이면 날씨가 좀 더울 때 오셔가지고 에어컨으로 좀 시원하게 냉방도 해놓고 그랬지만 네. 이제 방송에 이게 소리가 잡혀서 여기 마이크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 끄고 좀 이제 개인 선풍기는 틀어드렸는데 좀 덥더라도 좀 양해 말씀 구하도록 아니, 좋습니다.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우리 독자분들 오랜만에 저희 충북 메이커스 TV 독자분들 좀 뵙잖아요.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충청북도 의원이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린다고 드렸거든요. 네. 단순한 프로필이나 이런 거 소개보다 더 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름은 추려서 소개를 네. 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고백을 마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경선에서 이제 고백을 예, 마셨고 예,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대연지하상가, 성안길, 소나무길, 네.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한 청주 관광 1번지 사업, 네. 청년특구 네. 그 이야기들을 여러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이범석 시장이 네. 용역을 통해서 오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까도 멘트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현직에 계실 때 충북 도연으로 계실 때부터 네. 그게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원지하는 상가가 비어간다, 공실이 늘어간다, 언론사들마다 사실 지적을 하면 기사를 썼지만 대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이제 계략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기부 채널 기간이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근데 당시에 의원님께서 나름 청년특구 네. 개념 대변인님이시죠.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셨고 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너무 속이 시원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장 출마하신다고 오셔가지고 또 나름 잊지 못할 얘기는 퇴근 시간을 시민들하고 네. 가까이서 네. 퇴근하면서 시민들하고 꼭 대화를 네. 하겠다. 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좀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아주 가까이서 동네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화도 할 수 있고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현직 전에는 네. 정말 가까이서도 뵙고 네. 저희 사무실도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오가면서도 좀 뵙고 그랬는데 막상 당선 되시고 나시면 주변에 이게 저기 하시는 분들이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스케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님하고 뵙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청년특구 지하상가 네. 제가 사실은 도의원 때 그 청남대 국가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 많이 제안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제가 보기엔 적절한 제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특구 지하상가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이 시내권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지하상가 하나만 보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주의 성안길, 소나무길, 상당공원과 문화재조장, 육거리까지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야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좀 고맙죠. 고맙습니다. 나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독자분들한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도의원이 네. 끝나고 그 청주시장에 제가 도전을 했고 네. 도전 끝에 그냥 경선에서 제가 이제 공천을 네. 받지 못해서 본선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났고 제가 청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에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분들과 상의 끝에 이제 청원구에서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을 도전하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무실도 내셨더라고요, 그죠? 네, 개인 사무실을 네.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사무실이 필요해서 네. 율량동 쪽에 1월 달부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도당에서 맞은편에 바로 잘 보이더라고요. 현수막도 이렇게 이쁘게 붙여놓은 네, 이제 간판 대신에 간판을 붙이면 네. 더 좋긴 하겠지만 현수막으로다가 제가 대체를 했고 어차피 간판을 붙여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에는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프랜카드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 만나서 지역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법이 너무 강력해서 네. 사실 여러모로 장애인이 많아요. 특히 현직들은 안 그러신데 현직들은 사실 얼마 안 남고 나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한 100일만 해도 사실 인지도 면에서 결코 기울어질 게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이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하든지 총선 주자로 나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어떤 분은 그래서 1년 전부터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나름 이런 대외적인 공식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얼굴 정도 비치는 정도지 어떤 뚜렷하게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많이 제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명함 들고 인사하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나마 그것도 선거법이 완화가 돼서 네. 본인이 하는 거는 이제 사전 선거가 허용이 됐거든요. 근데 뭐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약이 있지만은 본인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거법이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신진들한테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나마 조금 낮은 거죠. 그나마 조금 낮은 예.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다음 질문 좀 있는데 이거 네. 드리기 전에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네. 늘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 드리면서 그 당시 현직 도의원이실 때도 제가 감동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유기선 지방선 지난해 네. 지방선 나오실 때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총선 주자로다가 여의도 진출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궁금하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막연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꿈꾸는 정치는 네. 그냥 정치인도 연예인처럼 네.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그러면 사람들이 신물이 나요. 네. 다 싫어. 무슨 뭐 혐오감을 주는 네. 무슨 인물들처럼 정치인들이 젠더 싸우는 모습만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소통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제가 이제 퇴근길 소통이라고 아까 언급했지만 제가 정확히 어떤 이야기였냐면 소통을 지역 주민들과 공원이라든가 넓은 광장에서 퇴근 후 7시에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주 시내 43개 동을 다 하겠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억나요? 네. 기사에 썼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소통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퇴근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정해진 질문, 정해진 답변 이런 거 말고 없이. 누구든지 와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3개의 동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금방 들어올 것 1년에 같아요.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장님이래, 우리 국회의원이래, 우리 도의원이래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래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정치. 저 정치인을 통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정치인. 사실 제가 바라고 있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희망을 좀. 저 정치인만 봐도 우리들이 긍정 에너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고 뭐 유머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정치, 제가 말하는 정치는 그런 거. 그 축구 선수,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만 봐도 기운나는 그런 거죠. 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BTS만 봐도 희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우리 앞으로 정치사에도 앞으로 이제 젊은 신진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BTS 같은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렇게 좀 희망을 주는 정치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비 경선이라는 또 경선도 네,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 예비 주자로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5선에 이제 6선을 도전하는 아주 그냥 정치 구단 변재 의원이 계세요. 당내에. 네. 사실 한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한때는 그 BJ라고 해가지고 네. 그 변대 의원님하고 이시정 전 지사께서 네. 거의 공천을 다 주문한다고 할 정도로 네.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시정 지사님이 이제 3선 연임 제한에 걸리셔가지고 지사도 안 나오셨고 이제 현직에 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구단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 이런 그 경선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가보는 데 있으신가요? 뭐 정치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다라는 거는 더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정치고 결국은 어려움과 도전 중에서 저는 늘 도전을 택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도전 같으면 이게 에너지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산이 높다 싶으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우공이산이거든요. 네. 언젠가는 산을 옮긴다라는 생각으로 변재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 의원님이시고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또 정치도 잘 해오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이제는 도전을 하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또 줘야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우공이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산이 옮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제 사회관광 서비스에 보면 제 저기가 아명이 네. 공상궤도 우수가교거든요. 저도. 네. 산이 있으면 산을 열고 이제 물이 있으면 길짝에 다리를 낸다 이런 개념인데요. 네.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척 정신이나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수석 대변인님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공이산 얘기를 하시고요. 네. 또 역시나 되게 멋있으세요. 젠틀맨이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이제 후배들로 해서 길을 열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사실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주 점잖게 훌륭한 정치인이셨고 많이 해오셨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세대 교체도 좀 필요한 시기고 그러니까 좀 열어주십사 하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에도 저도 이제 네.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었고 네. 정치 관련 기사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세대 교체 얘기를 하면 네. 이런 정치구단이나 다선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세대 교체라는 게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정신적으로만 이제 젊으면 네. 굳이 세대 교체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사실 좀 전에 그 지방선거 이제 총선에서도 지난 네. 총선에서도 변 의원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원내에서 힘 있는 다선 의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그때 좀 주장도 하셨었고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젊어야 되고 이제 정신세가 젊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또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변재일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변재일 의원님은
지금 새로 도전하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해오던 끝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고, 저희 같은 친구들은 변재료님 잘 하셨지만 보시라, 자신 있다. 저희들에게 패기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바람이 있고, 이제 20년 하셔서 많은 일을 해오셨으면 이제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서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권자에게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은 유권자가 하시는 거고 지역 주민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충북 메이커스 이거 독자분들이나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시고서 과연 어떤 친구가 이 지역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인가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전반기에 부의장 도전하셨다가 실패를 양보를 하셨죠? 네네, 양보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전을 좀 빨리빨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고위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좀 성장하고, 또 다른 후임 친구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빨리 또 세대 교체가 되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재일 위원님이 5선을 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잘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안 했어요. 그 도전이 사실은 이 세대 교체를 못 이루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전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저는 도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작년에 시장도 그랬고, 내년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전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저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변 의원님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건 사실인데, 당시에도 당내에서 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중앙에 가서 큰 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태껏 아까 한 20년 얘기하셨고 5선 의원이신데요. 근데 큰 일을 중앙에서 이제 보직을 좀 맡으신 게 없어요. 네. 당내 아시잖아요, 뭔 얘기 하시는데. 네. 하다못해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길 바랐는데, 부의장도 도전하시겠다고 언론에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보를 하시고 좀 못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역사회에 봤을 때는 좀 뭔가 변화된 모습, 또 우리 지역의 인물이 중앙정치 무대에 가서 통한다라는 이런 어떤 또 긍정적인 자신감을 좀 준다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더 큰 정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대변인한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정치부단, 이 변재일 의원님을 좀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지금 여러 당내에서도 이제 도전자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유행열 전 문재인 정부 이제 청와대 선임 행정관, 사실 선임이라는 이런 호칭을 안 쓴다는 얘기도 더러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호칭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정관이라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거나 본인이 이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선임 행정관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전 영동대 총장이신가요? 김재용 충북 ESG 포럼 대표 얘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아직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현직에게 나름 도전하시는 경쟁자들, 예비주자들을 보시면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역시나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자신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조심스럽고요. 2014년도 도의원 처음 출마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도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면 지금 내년에 민주당 총선 후보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릴 겁니다. 70년대생은 아마 제가 지금 하나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열거되는 분들 중에 그만큼 새로운 변화가 민주당이 너무 정치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53인데, 바뀐 나이로는 52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일할 때가 됐죠. 네. 일할 때 됐죠. 저희 선배님들, 아까 열거하신 분 선배님들은 저한테 이제 뭐 5년, 7년 선배님들 되시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너무 정체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 선배님들도 유행열 행정관님 그리고 김재홍 총장님 다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아마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일할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변재일 의원님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들에 대한 선택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제 주어진 일에 지금은 묵묵히 앞만 보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 대변인으로서 또 당내에서 네. 보직 있으니까 네. 열심히 또 활동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어떤 경선 룰이라든지 공천 룰 같은 게 정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역시나 지역 유권자들이나 도민 또는 국민들에게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갈수록 이제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변화되면서 예비 경선이나 이런 거는 그 예전에 민주당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50대 50으로 하거나 그래서 뭐 네. 국민 경선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요즘에는 거의 당내에서 다 이렇게 뭐 투표로 결정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아닙니다. 많더라고요. 총선이나 이게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이 부분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거의 유지될 거라고. 네, 그 부분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이제 돼요. 권리당원 50,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 국민 50, 여론조사, 네, 시민적 여론조사 50, 시민 여론조사 네. 50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선거구가 청원구 도전을 하시니까 네.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죠. 청원구, 특히 청원-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청원구에 있는 시민들과 시민들 50%, 그리고 청원구에 속해 있는 권리당원 50%.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관할 선거구 내에 시민, 네. 그러니까 청구민, 국민은 네. 50%, 그 다음에 당내 권리당원들 50%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역시나 중요하겠네요. 그 지의 얼굴도 알리시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선률이 그렇기 때문에 네. 당내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해요 속된 말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힘 있는 이제 나름 실세 라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후보로다가 설려면 오롯이 설려면 지역의 선거구 유권자들의 또 선택을 좀 받으셔야 그게 됩니다. 가장 크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당원도 지역의 유권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부족한 게 인지도거든요. 그러니까 허창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죄송하지만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수석 대변인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제가 보는 청원구 쪽에서 호창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이제는 제 생각에 경기라는 생각이시고요. 네. 이렇게 명함을 들고서 만나면 아직도 잘 아니 얼굴은 봤다는 거야.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지 이러는 거야. 어디서 봤지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간혹 TV에서 통해서 봤다든가 이런 유튜브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라는 네. 부분들은 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칭을 제가 시켜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청원구의 인구가 19만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범석 시장 이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요. 그런가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부시장도 하셨는데 설마 많을 거예요. 현직 시장이시지만 네. 부시장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아직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려지는데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천하에 그리고 또 우리 변재일 의원님과 도전을 시작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뛰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역대 선거를 보면 사실 변재일 의원님은 그 오창회라든지 이쪽 산단 이쪽의 근로자들 지지가 높아서지만도 그쪽에서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쪽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청원구 지역에서 어디라고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저 오창이라는 곳이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읍으로는 그러니까 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오창에 많이 신경들을 쓰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건 균형 발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된 곳을 먼저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좀 커요. 그래서 공약을 정리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 형편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늘 도의원 때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숙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내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네. 이영신, 당내 이영신 의원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상임위도 그래서 고집도 많이 하시고, 네, 저하고 결국은 개정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결국은 지켜내셨지만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죠. 열심히 하는 시의원. 아, 네. 네. 저기,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충북당의 이제 수석 대변이세요. 네. 대외적으로는 공식적 입이신데, 네. 공교롭게도 오전에 민주당에 그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고 저희는 일주일 전부터 이거 잡았는데, 네. 맞죠, 그죠? 네. 오전에 김영환 충북시사의 그 민선 8기 지난 1년 도정 1년을 돌아보면서 아주 혹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현장에 갔다 와서 이미 이제 영상 뉴스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제 저희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하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1년을 가졌는데요. 네. 나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왜냐면 이 오전에 많은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네.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짤막하게 이제 말씀하시라니까 네.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김영환 도지사도 그렇고 사실 준비가 안 된 정부와 도정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고 겸손하게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그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신의 의견들을 너무 많이 내보냈죠.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아침에 지적을 한 거고 앞으로 3년 동안 좀 열심히 잘 하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럼 짧게 하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돌아보고 네. 호평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3년 잘하라. 이런 네, 잘하셨으면 좋겠다. 예. 도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제가 아직 기사하지 않았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논평을 내셨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쓸말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에 반박하는 내용이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이제 거의 다 돼가요. 그래요? 저희가 너무 말씀 맛있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한 27분,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네. 한 좀 몇 분 더 한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준비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네. 사실 내년 총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내 경선도 경선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네. 뭐 제가 굳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뭐 청원구 쪽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다 이제 현수막도 내걸렸잖아요. 사돈난방이라고 이렇게 좀 네. 써붙여놓은 거, 이제 국민의힘 써붙여놓은 것도 봤는데 어쩌나 당내 보면 이제 당대표 사법 리스크, 또 김남국, 이제 물론 탈당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또 송영길 전 당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이제 적지 않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걸 어떻게 알고서 과제를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명락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까 명락 대전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장과 대표 당대표시라죠 네. 까지 나서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지목해가지고 비판하고 계세요. 자기 이제 검찰 개혁을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는 자기를 내쫓았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게 자기 잘못만 아니다. 해서 당내 또 비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뭐 추미애 이런 그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당내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또 남다른 각오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들을 네.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역사를 보면 큰 일을 겪고 나서 진일보한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돈봉투가
저희들은 뭐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아마 여의도에서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절을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정치가 더 성숙해져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여론들이, 지역이 아니라 이제 여론들이 의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열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장관 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런 분열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저희 민주당은 언제든지 하나 돼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 대우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수석 대변인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셔가지고 업무 요청, 워크샵 차원에서 강의하실 때, 특강하실 때, 결론적으로는, 선봉장, 이재명 당대표를 기수로다가 단일 대우로 단결하시라 이거였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이시네요. 네. 네. 사실, 누구보다도 사실 한때는 민주당 하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 탄압인 정치 보복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계속 연일 터져나오는 사건들 때문에 사건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당원조차도 자당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허창원 수석 대변인님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되게 맑게 보여서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좀 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네. 좀 시간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끝으로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은 것들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초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의 이야기와 또 이렇게 해서 지역의 현안들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좋은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창원이라는 친구가 지역에서 어떠한 정치를 해나가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